역대 최악의 대통령과 역대 최악의 영부인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장님무사와 장님무사를 조종하는 주술사가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 발전, 언론 자유, 한반도 평화, 이 모든 것들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김건희 왕국으로 변질됐습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유독 김건희만 예외입니다.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나와도 고가의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온 국민이 시청을 했어도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 발생해도 관저 이전 과정에 불법이 난무해도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개입하고 공천을 거래했다는 증언과 물증이 나와도 검찰은 모른 척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김건희 황제 구하기가 국정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대통령실도 여당도 검찰도 권익위도 감사원도 최종 보스의 고개를 조아리며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느라 급급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기이하고 괴상한 의혹은 김건희로 통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국민의 분노가 마그마처럼 들끓고 있는데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여전히 불통의 갑옷을 입고 대통령실을 방패 삼아 숨어 있습니다.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은 대통령 윤석열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까지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불통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윤석열 불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천 개입, 공천 거래 육성에 대해 해명하고 사죄하라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단호하고 확고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용산 불통령이 내일 모레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또다시 변명과 핑계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렸다간 용암처럼 분출하는 국민의 분노에 권력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비상행동을 시작합니다.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정신을 지켜내겠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중요한가? 왜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첫째,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시궁창을 기어서라도 출세하고 권력을 잡으면 된다라는 부부의 인생관이 그 부부를 권력에까지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의 거대한 확장자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권력자 주변에서 생겨났던 비리 또는 부패의 문제와 전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조직범죄가 이제는 전쟁 음모를 획책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면 나라와 국민을 희생시키고 전쟁에 끌어들여도 좋다라는 역대 보기 힘든, 볼 수 없었던 그러한 통상적인 비리와 부패를 뛰어넘는 조직범죄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셋째로는 악성 종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수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의 그 가족의 비리 가운데 이렇게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일컬어지는 보수직까지 모두 들고 일어나서 한 달 내내 비판하고 떠들고 나가라고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끄떡도 안 합니다. 통상적이면 흔들렸어야 하고, 통상적이면 기죽었어야 하고, 통상적이면 자책했어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양은 난치병에 가까운 악성입니다. 넷째로,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 특검이 해법입니다. 김건희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이 권력의 문제, 이 권력이 빚어내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앞으로 민주공화정의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길을 꿈꾸더라도 현재 있는 모든 역량을 모든 세력들이 김건희 특검 전쟁 반대에 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 내각의 쇄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집에 있어라,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가 아니라 온갖 거짓말이라도 내일 할 것입니다. 내각의 쇄신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총리도 버리겠다고 할 것입니다. 총리를 버릴 테니까 인준해달라, 이렇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척 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들이 진정 노리는 것은 국면 전환을 통한 권력 유지라는 것입니다. 이때만 넘기면, 이 권력만 유지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의연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인사권을 쥐고 있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이미 수많은 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산권까지 주물르고 있는 마당에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각 일부를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진심 없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일한 해법은 국민 앞에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인 김건희 특검에 온 힘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절대 이 국면에 기만당하지 않고 내일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국민을 속일까를 궁리하고 있는 저들의 거짓말에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청했을 그 거짓말쇼에 속을 필요 없이 우리는 일관되게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법적 책임을 국민 앞에 져라! 이것 하나로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래서 우리는 모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입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던 그날, 탄핵의 이유를 헌법재판소는 만창일치로 인용하던 그날, 그 사유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했는데 그 사과가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거짓말하면 그것은 탄핵 사유라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거짓말을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공익을 위해 일해야 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인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복무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탄핵 사유를 인용,
되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꼭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그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 담화가 거짓말이 아니길 기대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즉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처를 기억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과 그 장모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복무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명태균이 나타났습니다. 명태균이 서영교가 아는 사람입니까? 명태균이 민주당이 아는 사람입니까? 명태균이 민주당이 보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명태균은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자기가 만든 정권, 자기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명태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김건희 여사라며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그 카톡에는 우리 오빠 용서하세요. 우리 오빠가 무식해가지고 우리 오빠 용서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대통령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오빠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낱낱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한다면 대통령실의 그 거짓말은 누가 지시했을까요? 대통령께서 아니면 김건희 여사께서 이 오빠는 우리 친오빠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것이 낱낱이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절연했다. 그런데 맞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경선 끝나고 명태균과 윤석열은 서로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통화를 했습니다. 22년 5월 9일 저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이 나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목소리, 이제 그동안의 거짓과 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되던 그날 국민은 대통령으로부터 마음이 다 떠났고 대통령이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7일 대국민 담화에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낱낱이 진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특감 법안을 국회 법사위 일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김건희 특검을 국민 앞에 법사위 일소위에서 통과시켰고 전체회의를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김건희 일가의 부정부패 공천비리 거짓말 주가 조작 모든 것을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알고 보니 당선부터 무효였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부터 무효였습니다. 여론 조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보고받으면서 돈도 지불하지 않았다니 왜 이렇게 조잔합니까? 알고 보니 당선부터 무효였습니다. 그리고 여론 조작을 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창원 국가산단의 비밀을 누설해 가면서 국가의 기밀을 명태균 사인이라는 사람에게 누설해서 부정부패를 만든 의혹이 있으니 명태균 진상조사단에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끝내는 공천 개입 그리고 한동훈 대표 선출에도 개입한 국정농단이 다 드러났습니다. 김영선과 김건희는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명태균과 김건희는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윤석열과 명태균은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오세훈도 있었고 김진태도 있었고 조은희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이준석도 있었고 박한수도 있었고 며칠 전 운영위에서는 강민국 이름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명태균 진상조사본부에서 낱낱이 밝혀내고 특검에서 낱낱이 밝혀내고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혀내서 올바른 대한민국 세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환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사 대상이 14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수록 특검법을 더 심사할수록 수사 대상이 늘어나기만 합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14개인데 정말로 특검이 시작이 되어서 수사를 한다면 얼마나 그 범죄가 더 늘어날지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고 또 법사위원들의 몫입니까? 도대체 용산에서는 이러한 범죄 의혹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오로지 거부권을 남용하면서 국민의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사 대상을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10년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 조작이 실패하고 그들이 손해를 입었을 때 도이치 파이낸셜 비상장 주식을 헐값으로 인수해서 수억 원의 또 부당이득을 취득한 그런 의혹,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혹은 검찰총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협찬들, 또 양평에서는 조금 있다가 공흥지구에 개발부담금도 영원으로 만들고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던 그 의혹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받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 범죄들, 대통령이 되어서는 국가 산다고 관련된 국가의 기밀을 일반 민간인에게 명태균에게 유포하여서 부동산 거래를 폭증시키고 누군가에게는 수많은 불법 이득을 했던 그런 범죄들, 2010년부터 대통령 취임하고 또 대통령 역할을 한 2022년까지 그 범죄의 시작과 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과연 준법을 지킨 적이 있었는가 의문이 될 정도로 한 번도 그들은 법을 지킨 적이 없었고 그 때마다 쥐기마다 갖가지 불법을 저지르면서 수익을 취득해 왔습니다. 이제 특검을 통해서 그 10수년간의 그들이 김건희와 윤석열이 했던 범죄들을 반드시 샅샅이 대명천지에 밝혀서 우리 국민께서 선량하게 일하고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면서 오직 나라가 잘 되기만을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그런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법사위에서는 마지막까지 이 세 번째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 세 번째 특검법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꼭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민 앞에 그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검법은 준비기간을 뺀 150일의 수사기간입니다. 검사 30명, 검찰 수사관 60명입니다. 언뜻 보면 막강한 수사 규모인 것 같지만 14가지의 범죄 의혹을 생각할 때는 과연 그 안에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수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빠른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우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특검법의 이행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된 법사위와 교육위에서의 목소리가 여의도와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질 때까지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 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부산 네, 그냥 필리버스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응원차 좀 앉아있다 가려고 앉아있었는데, 지금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옛 일들을 조금씩 떠올려 봅니다. 그냥 사회생활을 할 때 제가 봤던 정치, 그리고 정치인이 되고 나서의 정치,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정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요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저는 처음엔 좀 걱정을 했습니다. 너무 잘할까봐. 근데 요즘 보고 있으면은 더 걱정입니다. 못해도 이렇게까지 못할 수 있을까? 제가 22년 10월 처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가 터지기 1년 전에 병산리,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땅을 찾아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형질 변경이나 지목 변경 등을 통해서 지가 상승을 노린 것을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야, 그래도 양심 있으면 이 정도 밝혀내면은 백지 신탁을 하거나 뭔가 다른 조치를 하겠지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그날 당일에 발표한 대통령실의 입장문을 보면 이 병산리의 땅은 선산이고 그 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만 형질 변경을 했다라고 했는데 딱 만으로 1년 뒤에 거짓말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한참 찾아보다 보니까 그곳일 때 또 왜 이렇게 또 땅이 많습니까? 가끔씩 저희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도대체 땅도 안 사시고 뭐 하셨나? 공흥지구에 다리가 하나 놓여 있어요. 근데 이게 4차로로 확장 계획이 있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되기 전에 강상면을 가는 88 국지도가 이미 존재를 합니다. 근데 강하이시에서 강상면까지 가는 그 11km 정도의 구간은 이미 4차로 확장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실제 출발점과 종착점이 같은 도로 2개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놓일까 궁금해서 보니까 그 다리 건너에 공흥지구가 있습니다. 모든 도로는 공흥지구로 향하더라. 얼마 전 제가 국토위 소속인데요. 저희는 목요일인데 국토위에서 제가 이번 국감 때 또 하나 발견했던 거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제주도에 갈치를 드시러 갔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대통령 전용기라는 거는 이명박 정권 때 그래도 총리도 이용하시고 장관도 이용하셔라.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문재인 정부 때 여사도 그랬지 않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 문체부 장관께서 가시는 곳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은갈치 드시러 가던 그 전용기에 탑승했을 때는 문제가 많죠. 장관이 탄 것도 아니고 자격이 특별 수행원도 아니고 특히나 어떠한 초청, 그러니까 물론 은갈치 축제에 오라는 초청은 있었겠지만 국빈으로서의 초청도 없었고 그런데 그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분리기준이라는 걸 적용을 하는데 대통령 전용기 분리기준이라는 건요. 대통령기가 뜨면 그 시간대에 뜨고 내린 비행기들을 좀 피해주게 관제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관제할 때 그 서로 통화했던 MCRC라고 하는 공군 방공 쪽에서 관제소에다가 연락을 한 게 대통령실에서 이미 미리 타지는 하지 않았는데 관제가 필요하다. 그러니 VIP 관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관제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VIP가 탑승하고 있어야 되는데 탑승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MCRC에서 VIP 탑승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날 대통령은 서울에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VIP 탑승했다는 그 대통령기의 VIP는 우리나라의 VIP가 둘이 아닌 이상 누가 탔겠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거짓말에 상당히 익숙한 분들이구나.
조금 전에 김승원 의원님께서 그러셨나요? 서영교 우리 의원님께서 그러셨나요? 7일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만큼은 거짓말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그래도 국토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만 좀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못했는데 딱 두 가지는 잘했습니다. 첫째, 우리 국민의 나이를 한두 살 내려줬어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제가 금년에 83인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82입니다. 자기 부인을 너무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교 최고위원이 뭐 VIP 탔다. 우리나라 VIP는 김건희예요. 권력서일 1위가 김건희, 2위가 윤석열입니다. 자, 대통령실이고 국민의힘이고 입만 벌리면은 이재명 방탄이다 하는데 저는 최근에 우리 민주당에서 BTS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뭐가 방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이재명 명태균입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명태균, 김건희 명태균 아니에요. 맞습니다. 17대 82. 우리 민주당이 여론조사했습니까? 문화일보가 여론조사하니까 17%, 82%가 나온 거예요. 19대 78. 민주당 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게 여론조사한 게 아닙니다. 갤럽에서 한 거예요. 그것을 모두 이재명 방탄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우리 민주당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즘 BTS 소리도 안 나오는데 왜 방탄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역설적으로 보면은 추명호 원내대표가 불을 질러준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세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추명호 대표를 불러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빨리 하십시오 했는데 7일 제가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제2부속실 만들고 그리고 영부인의 활동을 좀 자제시키겠다. 이건 이미 옛날에 했으면 넘어갔지만은 최소한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육성이 공개된 지금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은 국민들은 결국 탄핵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두절미하고 야당과 소통하겠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하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셔야지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고위원님 중에 여전사 한 분 계시죠? 예, 우리 전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발언 수서입니다. 네. 전현희 감사합니다. 우유빛깔 전현희. 네. 이태원 참사 할로윈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온 국민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제대로 됐는지 다 무죄로 무혐의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 정말 159명의 우리의 젊은 별들을
우리가 그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자들은 책임지게 하자. 그것이 바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혜병, 정말 우리의 젊은 안타까운 청춘이 정말 이유도 모르게 죽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수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 외압을 행사합니다. 명백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이 필요한 일입니다. 양평 고속도로가 왜 희었는지 국민들은 다 아는데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건희 명품백 받는 거 온 국민이 지켜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랑 검찰이 어이도 없이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부인이 디올백 명품백 받은 거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의무 위반, 이것도 수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죄 의혹, 이것도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어떻습니까? 김건희는 주식도 모르고 일반인이라서 그냥 통장만 계좌만 이용당하고 엄마와 함께 23억이라는 거액을 그냥 수익을 얻은 그런 사실상의 이용을 당한 자다. 저도 정말 주식 통장 이용 한번 당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어이가 없고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사위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힘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당이 특검 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자가 자기와 배우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고르고 그 검사를 본인이 직접 임명하는 이것은 헌법상의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어긋나는 그것이야말로 위헌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국힘이 거기에 위헌의 공범이고 위법의 공범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말자고 주장을 하면서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기를 수사할 검사를 자신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검사를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수사하는 검사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겠다는 이 발상이야말로 위헌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당당히 법사위 1소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14일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러나 특검을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 너무나 뻔합니다. 거부권 행사하면은 이것도 위헌입니다. 왜? 자신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이해충돌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위배되고 헌법상 내재적 한계에도 위배되는 권한 남용입니다. 대통령이 이번에도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위헌과 위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위헌과 위법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위법 사유 차고 넘칩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의 위법 사유 들어볼까요? 청탁금지법 위반했습니다. 신고 반환 의무, 대통령의 의무 위반했습니다.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이하가 가능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양평고속도로를 휘게한 죄 직권남용입니다. 최혜병의 수사 외압을 행사한 죄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에서 밝혀진 공짜 여론조사 정당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여론조작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정통성, 이 정권의 출범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범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다 가능합니다. 물론 모두가 특검에 의해서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지만 많은 제명이 수사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범법 행위가 성립했다는 거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를 통한 국정개입, 국정농단, 공천개입 모두가 헌법 위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유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이미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정권 심판, 김건희 특검 통과를 위한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함께하고 행동하는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고 반드시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굉장히 부담스럽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법을 제가 작년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 발의할 때는 너무 화가 나서 너무너무 분노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두 번의 특검법이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의결이 실패를 했죠. 이번에 세 번째 특검법을 만드는데 이제는 분노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특검법을 만들고 있는 그 와중에 새로운 의혹들이 또 제기가 돼서 항목을 추가해야 됐습니다. 정말 제가 법을 만들다가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봤습니다. 법을 만들고 있는데 수사 대상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늘리는 정말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지금 오늘 이 순간 발의한다라고 하면 아마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났을 겁니다. 오늘 14개 수사 대상 범죄 통과시켰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여당과 대통령은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절차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국력 낭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에서 그 활약을 했을 때 그때 특검법과 똑같습니다. 구조가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수사했던 것은 다 위헌입니까? 다 합법이고 다 합헌이어서 지금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 놓고 이제 와서 자기와 자기 배우자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위헌이라고 저렇게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을 우리가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어렵게 힘들게 끌고 가고 있는 과정이 과연 무의미할까요? 그 과정에 대한 성적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17%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들이 성적표를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대통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방탄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뭐 하나만 하려고 하면 다 이재명 방탄, 이재명 대표 방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여당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국정은 다 팽개치고 오로지 김건희 여사 방탄 그거 하나만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막으려고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험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숨만 쉬어도 그게 김건희 방탄하니까 걱정돼 죽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거짓말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항상 거짓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검사 시절에 거짓말하던 버릇 그대로입니다. 검사들 거짓말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걱정이 없나? 따져보면 그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하면서 서울중앙지검 뭐라고 거짓 브리핑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 이렇게 거짓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맞습니다. 그래놓고 들키니까 들은 사람이 잘못했답니다. 이게 검사들의 민낯이었는데 그 검사들의 수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그 버릇 못 고치고 여전히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들키면 여러분들이 잘못 들은 것이다. 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미 심판하고 있고 이미 회초리를 단단히 드신 겁니다. 지금 이미 거리에서는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 그리고 헌법 개정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안정적으로 끝내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잘못한 정권에게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 출발점이자 그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특검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릴 것입니다. 네,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열받아서 못 살겠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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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여당은 특검법에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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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전주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앞에 좋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99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입니다. 저희 292명이 합격했고 6반이 나눠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저는 5반이었습니다. 5반도 50명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3개 조로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A, B, C, C조. 저는 C조였습니다. 우리 반 C조 16명 중에 1명이 저였고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였습니다. 연수원 공부할 때도 늘 옆자리에 앉아서 공부했고 같이 참 열심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연수원 때 참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면제받으면 신의 아들, 군대 방해를 받으면 장군의 아들, 그리고 군대 현역 갔다 오면 어둠의 자식들이란 말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은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제가 많이 물었습니다. 왜 연수원 같이 다니면서 당구를 500이나 쳤다는데 왜 신의 아들이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연수원 다닐 때 저는 윤석열을 총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총장이라 불렀습니다. 검사 인간 외에도 계속 총장이라 불렀습니다. 윤석열은 총장을 2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총장은 총각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을 총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총장이 2012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 결혼식에 갔습니다. 대검 에그리나 홀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때 참 축하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과 검사 생활을 같이 해오면서 남은 추억이라는 것은 술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덧 총장, 중앙지검장에 되고 총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이분이 절대로 총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수사 방식이 너무 거칩니다. 본인 입으로 말해도 사냥하듯이 표범이 목표물을 사냥감을 낚아채듯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늘 강조를 했습니다. 어찌 수사가 사냥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인권 보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과 저는 참 많이도 만났습니다. 통화도 많이 했습니다. 총장이 될 때 저는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분은 총장이 돼서는 안 된다.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총각 총장이 아니고 진짜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대립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틈만 나면 수사하듯이 사냥하듯이 수사를 했고 그 결과 국정농단 수사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를 을사오적에 비유해서 검찰 오적으로 저를 몰아세우고 끝까지 저를 비판하고 심지어 윤석열 전 총장은 저에 대해서 검찰 문정권의 황태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검찰에서 가장 황태자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윤석열입니다. 중앙지검장에서 고검장단 거치고 바로 총장으로 직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가끔 형에서 총장으로 부르고 윤석열 총장이 대검에서 바로 용산으로 직행했을 때 저는 다시는 검사라고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집권했을 때 성산분이 언제 전화를 하겠냐, 날이라 하겠지. 저는 계속 윤석열 전 검사,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윤석열과 악연이 됐는지 어떤지 제가 국회에 오게 됐습니다. 저를 국회에 오게 한 사람도 바로 윤석열입니다. 제가 윤석열을 평가할 때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중학교 2학년 같다. 또 총든 5살짜리. 어떤 분은 총든 5살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밖에 모른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들과 공감도 못하고 소통도 못하고 이런 결과 대통령이 된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봤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저 사람은 제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고 전쟁도 할 사람이다. 제가 전쟁이 제일 걱정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2년이 지난 후에 현실화되고 있어요. 저한테 말씀을 들었던 분이 그 당시에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무도한 말을 처음 썼습니다. 그때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말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윤석열 전 총장 전 검사로 부르던 것을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국회의원이라고 불러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국민의 대통령을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만 아는 대통령,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용산에서만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호칭을 생각하면 할수록 아마 대한민국에서 30년이 넘도록
얼굴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네, 정리 부탁드립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3차 특검법이 법사위 일소일 통과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처해법권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번 제3차 특검을 통과시켜서 이 처해법권을 반드시 타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 제가 갈 때마다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개헌파입니까? 당신은 탄핵파입니까? 물어봅니다.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가장 빨리 내려오도록 하는 자진사퇴파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내려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내려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과 정리 정돈을 다 해주셔서 10시 안에 끝내게, 이거 10시인데요? 아, 그렇구나. 예, 1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시민께서 당선 무효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런 국민들의 절절한 외침을 듣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하야 그리고 탄핵 그 이전에 당선 자체가 무효라는 이 절절한 외침들을 그저 단순히 민주당의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용산과 국민의힘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는 김건희의 특검은 한동훈 대표의 결단에 따랐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모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 특검이. 한동훈 대표는 마치 뭐라도 할 것처럼 용산을 향해서 윤석열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해낸 게 없습니다. 국민과의 담화도 이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기 전날 정진석 비서실장이 운영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할 거라고. 뭘 하나 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 힘으로 특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를 우리 민주당이 특검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를 국민의힘으로 특검하라라는 제 주장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의 안보가 너무나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단순하게 민주당이고 야당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군대를 보낸 많은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는 내 아들 군대 안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다들 그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있는 교육위 안에서도 사실은 여기서 얘기할 게 1시간, 2시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거론되지 않으면 아예 언론들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멈추지 않으면 저희 교육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교육 문제, AIDT 문제, 유보통합 여러 가지 문제들을 멈추게 할 수밖에 없겠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멈추는 것 말고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구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창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건희를 국민의 힘으로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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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국민의 힘으로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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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